무한강 푸른 물에 노젓는 뱃사공을 가보지는 못했지만 그 노래만은 너무 잘하는 건 내 아버지 레파토리 그 중에 18번이기 때문에 18번이기 때문에 고향 생각나실 때면 소주가 필요하다 하시고 눈물로 지새우시던 내 아버지 이렇게 얘기했죠. 죽기 전에 꼭 한 번만이라도 가봤으면 좋겠구나 라고요. 눈보라 휘날리는 바람차는 남부도 보지는 못했지만 그 노래만은 너무 잘하는 건 내 어머니 레파토리 그 중에 18번이기 때문에 18번이기 때문에 남은 인생 남았으면 얼마나 남았겠니 하시고 눈물로 지새우시던 내 어머니 이렇게 얘기했죠. 죽기 전에 꼭 한 번만이라도 남았으면 좋겠구나 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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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요. 눈보라 휘날리는 바람차는 남부도 가보지는 못했지만 그 노래만은 너무 잘하는 건 내 어머니 레파토리 그 중에 18번이기 때문에 18번이기 때문에
나도 알아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난 못났고 별 볼 일 없지 그 애가 날 부끄러워한다는 게 슬프지만 내가 뭐라고 빛나는 누군가를 좋아하는 일에 기준이 있는 거라면 이해할 순 없지만 할 말 없는 걸 난 안경 쓴 새님이니까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이렇게 원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바라만 보는데도 내가 이렇게 불편할까요? 내가 나쁜 걸까요? 아마도 내일도 그 애는 뒷모습만 (11시 5분이군요) 이제 광고 마지막 광고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드가 기억이 안 나네. 습관처럼 밤은 외로워지네 생각과는 다른 하루 속에 가사가 기억이 안 나네. 썼는데 나만 또 두커니 놓여있네 기억이 안 나네. 네, 마지막 광고입니다. 약간 옛날 노래 빌려요 지금. 옛날 노래 빌려가지고. 푸른 파도를 가르는 흰 돛담배처럼 그대 그리고 나 우리 손잡고 걸었던 써도 그대 그리고 나 흰눈 보더라 눈 내리는 뭐지?
너를 좋아했던 그대 그리고 나. 다시 할게요. 죄송합니다. 다른 거 할게요. 아는 거 해야겠다. 네. 모르는 거니까 안 되겠네. 아는 걸로다가 옛날 노래. 아는 거 한다 그랬는데. 이제 밤도 깊어 고요한데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 잠 못 이루고 깨어나서 창문을 열고 내려다보니 사랑은 간 곳이 없고 외로이 남아있는 저 웨딩 케이크, 그 누가 두고 갔나 나는 안에서 베푼 나의 사랑이여. 이제 밤도 깊어 고요한데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 잠 못 이루고 깨어나서 창문을 열고 내려다보니 사람은 간 곳이 없고 외로이 남아있는 저 웨딩 케이크, 그 누가 두고 갔나 나는 안에서 베푼 나의 사랑이여. 네, 좋습니다. 네, 광고 듣고 오셨고요. 오늘 걸어서 가평까지. 오늘 광고가 좀 길었네요. 네, 오셨고 들려드렸던 곡들은 뭐 이것저것 들었습니다. 네, 설명을 댓글에서 해주시니까 제가 사실 기억이 안 나요. 뭐 불렀는지. 댓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하게 된 이유는 걸어서 가평까지에 대한 후기를 좀 남겨드리고자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뭐 그대 그리고 나 있었고, 웨딩 케이크도 들려드렸고, 라구요라는 곡도 들려드렸었죠. 저 옛날 노래를 굉장히 좋아해서 그 트윈 폴리오나 이제 뭐 그런 옛날 감성을 되게 좋아합니다. 이렇게 좀 주무시기 전에 한번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안녕하십니까? 투토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엽터디가 아니고 이제 그냥 최근에 제가 2박 3일 정도로 국토 대장정을 좀 다녀왔어요. 3일로 한 70km 정도 갔고요. 이제 좀 후기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좀 관심을 많이 가지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또 뭐 자기도 해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은지, 그리고 또 어느 정도의 난이도인지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어떤 루트로 갔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죠. 이제 제가 또 저희 방송이 또 아날로그이다 보니까 또 지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루 이렇게 그리면 안 되죠. 다시 그려야겠다.
첫날에 아마 한 일단 저는 출발을 그 저희 회사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미스틱 스토리 한남동 서울 한남동에 위치한 미스틱 스토리에서 출발을 했고요. 합치면 56개 56번 더 하긴 했는데 일단 미스틱 스토리에서 출발을 했고 일단은 2박 3일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 갔던 루트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걸어서 가평역을 찍고 가평역에서 기차를 타고 오겠다 하는 목표를 가지고 남자 3명이서 출발을 했습니다. 네, 남자 3명이 출발을 했고요. 가평역에 2시 28분 기차 ITX를 예약을 했어요. 청량리로 오는 기차를 예약을 했고 그래서 그 기차를 타기 위해서 걸어갔던 거죠. 그래서 미스틱 스토리에서 출발을 했고 지도를 보시면 첫날 미스틱 스토리에서 구리 도농역 근처에 있는 남양주였는지 구리였는지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도농역 근처에 있는 찜질방에 갔습니다. 이 찜질방에서 잠을 잤는데 첫날은 이제 상호명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어느 정도 루트를 갔는지를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인창 사우나, 인창 뭐 불가마 사우나인가, 인창 불가마 사우나 뭐 이런 데서 하여튼 첫날은 숙박을 했고요. 그리고 둘째 날은 이제 첫날은 21km 정도를 걸었습니다. 21km를 가는데 쉬는 시간까지 포함을 해서 한 6시간 정도를 잡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왜냐면 첫날 화요일에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6시 반에 출발을 했어요. 6시 반에 출발을 했는데 이제 그 숙소 찜질방에 도착을 했을 때가 밥을 먹고 들어왔기 때문에 한 1시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한 6시간 정도를 갔습니다. 처음에 21km를 가는데 그리고 사우나에서 하루를 자고 다음 날에 저희가 9시 반에 일어나서 10시 조금 넘어서 출발을 했습니다. 10시 반쯤 출발을 했는데 10시 정도 출발했던 것 같아요. 10시에서 10시 반. 10시 반에 출발을 해서 다음날 청평역에 있는 펜션으로 갔어요. 펜션 상호는 이제 비밀입니다. 왜냐면 이 펜션이 이제 여러분들이 가시기에 컨디션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이 펜션은. 그래서 말씀을 드렸다가 따라 하신다고 하셨다가 좀 실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숙소는 좀 컨디션이 안 좋았기 때문에 저는 좋았지만 청평까지 이제 둘째 날 10시 반쯤 출발을 해서 35km를 갔고요. 총 걸린 시간은 제가 10시 반에 출발을 했는데 도착했을 때 한 12시 가까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한 13시간에서 13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밥 먹는 시간까지 해서 13시간.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청평에서 가평역까지 마지막 날 아침 8시 반에 나왔죠. 2시 반 기차를 타기 위해서 8시 반에 나와서 가평역에 도착을 했을 때 시간이 1시 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5시간 정도를 또 갔습니다. 한 9시부터 출발을 했으니까 한 4시간 반 정도가 맞겠네요. 4시간 반 정도. 네, 이렇게 이제 루트를 짜서 진행을 했고요. 미스틱 스토리 출발을 해서 구리에 있는 인창 사우나에서 또 하루를 자고 다음날 아침에 출발 35km를 13시간을 간답니다. 가서 이제 청평에 있는 한 펜션에서 잠을 잤고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나와서 14km를 더 갔습니다. 그래서 총 4시간 반. 도합 한 19시간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냥 쉬는 시간 제외하고 순수 걷는 시간만 그 정도 걸렸고 이제 정보를 좀 말씀을 드리면 식당을 어디 갔냐, 밥은 어디서 먹었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밥을 먹고 출발을 했습니다. 첫날은 밥을 먹고 출발을 했어요. 출발을 하고 도착해서 이제 인천 사우나에 들리기 전에 제 기억에 논두렁 24시 뭐 약간 이런 이름이었어요. 그 구리 쪽에 있는 논두렁 24시라는 식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육개장이랑 갈비탕을 팔아요. 제 친구는 육개장을 먹고 저는 갈비탕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거기만 늦게까지 열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가서 이제 이 국토대장정의 묘미가 뭐냐면 이제 가서 그
그 시간대 한식당이 거기밖에 없어서 가서 육개장이랑 갈비탕을 먹으면서 그 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그 걸어왔습니다. 서울에서 걸어서 가평까지 가기 위해서 왔고 여행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원래 파김치를 팔아요. 거기서 파김치를 한 6천 원에 파는데 그냥 서비스로 주시더라고요. 아 총각들 너무 고생한다고 막 멋있다 막 이러면서 파김치도 서비스로 주시고 막 이래가지고 감사히 먹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사우나 들어가서 씻고 한 새벽 3시 4시쯤에 취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일어나서 이제 구리에서 청평으로 가는 날 다음 날 구리에서 청평으로 갈 때는 제 기억에 남양주 쪽에 있는 한식 뷔페에 갔어요. 한식 뷔페 첫날 아침에 갔는데 그게 아마 도농역으로 가기 전에 인창 사우나에서 도농역으로 가기 전에 있는 한식 뷔페였어요. 왼쪽에 있는 하얀색 간판에 검은 글씨 한식 뷔페였고 거기 사장님한테도 또 아침에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가서 저희 지금 걸어서 가평까지 가고 있다. 어제 출발을 했고 오늘 이제 한 13시간, 12시간 더 걸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사장님이 또 막 자기 아들내미는 이런 거 하라 그래도 안 한다. 그래서 막 집에만 박혀 있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이 뭐 이렇게 멋있는 생각을 한다. 막 너무 멋있다 이러시면서 서비스를 또 주셨어요. 음료수도 주시고 요플레도 마지막에 챙겨가라고 뭐 요플레 같은 거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놀라 요플레. 그래서 그것도 감사히 받아가지고 또 이제 열심히 가면서 이제 청평에 도착을 해서는 치킨을 시켜 먹었고요. 치킨을 시켜 먹었고 마지막 날에는 이제 빈속으로 아침을 먹지 않고 시간이 부족해서 그냥 공복으로 가평까지 가서 가평역에서 집에 와서 첫 끼를 먹었습니다. 이제 그런 루트로 이제 큰 틀은 그 정도고요. 큰 틀은 그 정도고 이제 좀 제가 이제 해보니까 이제 지금부터 좀 후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후기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난이도가 어느 정도냐. 사실 이게 제가 해보니까 솔직히 따라하시기는 좀 힘드실 것 같아요. 제가 해봤을 때 좀 많이 빡세요. 예, 많이 빡셉니다. 그래서 좀 많이 힘들기 때문에 이거 뭐 따라하신다고 하시는 것보다는 본인만의 루트를 찾으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럼 이제 가시려는 분들께 제가 이제 경험자로서 물론 뭐 엄청 장거리를 가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총 70km를 가면서 이제 좀 유의해야 될 사항들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첫 번째는 무조건 그러니까 처음에 딱 출발을 했을 때 좀 걷다 보면 할만한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방심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무조건 출발해서 55분 또는 50분을 걷고 5분 10분은 쉬는 걸로 힘들지 않아도 무조건 쉰다 이렇게 이제 처음에 약속을 하고 출발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규칙적으로 시계를 보시면서 뭐 50분 걷고 10분 쉬고 이런 식으로 좀 루틴을 만들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적당한 간식거리가 있으면 좋습니다. 적당한 간식거리가 예를 들면 뭐 캐러멜이나 새콤달콤 그런 거 정도 준비해 주시면 좋고 세 번째는 좀 관절이 안 좋으신 분은 무릎 보호대를 착용을 하시고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 네 번째는 신발이 굉장히 중요해요. 신발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발을 자기한테 잘 맞는 편한 신발을 챙기시고 가능하면 꽉 끈을 하세요. 신발을 되게 막 좀 발이 살짝 타이트할 정도로 딱 맞게 끈을 좀 딱 조여서 가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절대 이제 다섯 번째는 가다 보면 차도가 좀 많이 나와요. 물론 차도지만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그 네이버 지도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좀 빠른 길을 알려주기 때문에 차도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길보다 카카오 맵이나 뭐 다른 맵을 사용을 하시면 그 자전거 길로 안내를 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니면 네이버 지도에서도 자전거 길을 누르시던지 그러면 자전거 길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종주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코스이기 때문에 자전거 길을 따라가시는 게 좀 더 안전하고 뭔가 좀 여유도 있고 즐기시기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만 유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
만약에 여러분이 70kg를 목표에 두고 있다 하시면 저는 2박 3일을 갔는데 일반적인 여성분들 기준으로 평소에 운동을 그렇게 즐겨 하지 않으셨거나 아니면 이제 운동을 뭐 즐겨 하셨더라도 어떤 뭐 좀 그러니까 운동 막 진짜 막 무슨 선수를 준비를 하고 있지 않는 이상 어떤 그런 뭐 마라톤 선수나 어떤 뭐 그런 좀 진짜 매니악한 스포츠의 어떤 그런 한계에 부딪히는 선수를 준비하고 계시지 않는 이상은 70kg는 한 5일 정도는 잡으시는 게 차라리 나아질 겁니다. 한 15kg씩 4일에서 5일 정도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보통은 10kg를 한 2시간 반 정도를 잡으시면 맞아요. 보통 일반적인 속도. 1시간에 4kg 정도를 가니까 한 3시간 정도 쉬는 시간까지 해서 10kg는 3시간이다. 네, 그냥 10kg는 3시간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정도만 유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가시는데 필요한 준비물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뭐 세면도구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있으면 좋고요. 뭐 양말 저는 이제 그냥 편의점에서 사가지고 뭐 이런 경우도 있었지만 양말과 속옷 정도 보조 배터리는 반드시 필요한 게 이제 뭐 조난의 위험도 있고 뭐 그렇게 급박한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필요한 게 뭐 사실 뭐 특별하게 뭐 있진 않은데 어, 그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딱히 필요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근데 무조건 가시려면 좀 아침 일찍 출발을 하셔서 해가 지기 전에 도착하는 코스로 계획을 하시는 게 낫습니다. 왜냐면 밤 되면 막 차도 막 쌩쌩 달리고 또 막 어두운 옷을 입고 다니시면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잘 밝은 그런 데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낮 시간에 가는 쪽으로 최대한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모자 같은 경우는 그 이제 밀짚 모자 같이 이렇게 되는 뭐 그런 것들로 좀 준비를 했고요. 어쨌든 뭐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이제부터는 좀 후기를 말씀을 드리면 후기를 말씀을 드리면 진짜 재밌었어요.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날이 풀리면 한 번 더 갈 의향이 있을 정도로 너무 재밌었고 막 가면서 이제 친구들이랑 진짜 막 엄청 친해지기도 했고 고생을 또 하니까 막 뭘 먹어도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냥 가다가 캐러멜 같은 거 하나 먹으면 너무 맛있고 너무너무 맛있고 그래가지고 재밌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도 되게 구경할 것들이 많구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네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랬고 음, 어 그랬죠. 그랬고 이제 가면서 막 몇 시간씩 가다 보니까 이제 막 서로 이제 할 말이 별로 없을 수가 있잖아요. 저희는 막 초성 퀴즈 같은 거 내고 가면서 막 인물 맞추기 뭐 이런 거 초성 퀴즈 내가지고 막 인물 맞추기 막 이런 거 하고 뭐 영화 제목 맞추기 뭐 물어봐래요 뭐 이런 거도 하고 막 그러면서 갔고 음 그랬죠. 그리고 생각보다 시간은 잘 갔어요. 그리고 딱 도착을 했을 때, 딱 첫날 6시간 딱 가서 딱 구리 사우나에 딱 도착을 했을 때, 어, 이걸 했네? 약간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 가면서, 야, 이거 할까? 약간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 이걸 했네 싶고 돌아오는 길을 다 이렇게 다시 보니까 너무 대단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좀 많이 찍어 놓긴 했는데, 혹시 몰라서 찍어 놨는데, 이게 생각보다 편집을 하기에 좀 재미가 없는 분량들이 많아서 그냥 이제 걷는 것만 거의 찍다 보니까 그래서 뭐 영상을 만들지 안 만들지 모르겠지만 네,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쪼네 옆장님 다리는 괜찮았어요? 라고 하시는데 다리가 진짜 아팠어요. 이제 첫날부터 사실 좀 무리가 왔어요. 생각보다 첫날에 딱 갔는데 야 이거 갈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첫날에 이제 뭐 휴족 시간도 붙이고 파스도 붙이고 막 이래서 딱 자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야 이거 될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또 가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거의 이제 약간 거의 막 다리가 알 다 베기고 막 이래가지고 막 걷기도 힘들고 막 이럴 정도긴 한데
다리가 저는 많이 아팠지만 같이 간 일행들은 또 의외로 괜찮았다 네, 싶었고 저는 물집은 많이 안 잡혔고요. 음, 그쵸. 물집은 안 잡혔습니다. 그래서 일단 버킷리스트를 해낸 소감이 어떠시냐고 여쭤보시네요. 버킷리스트를 해낸 소감은 어 이제 막 뭔가 막 와 해냈다 막 이런 느낌이라기보다 그냥 뭔가 올해에도 버킷리스트를 했다. 왜냐면 작년에 제가 했던 목표가 이제 김종국 선배님과 축구하기가 제 버킷리스트였는데 그것도 해냈고 이제 올해에도 올해도 나는 나와 약속을 지켰다. 이제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되게 개운했고 재밌었다. 네, 뭐 이런 느낌이고요. 언님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있나요? 라고 하시네요.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음, 일단 뭐 사장님 분들이 식당 사장님 분들이 이제 먹을 거 챙겨주신 것도 되게 좋았고 길 가다가 마을 이장님을 만나가지고 이장님이 이제 그 가평에 대해서 막 설명해 주시는 것도 막 들으면서 뭐 그러시군요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뭐 또 재밌는 일들은 뭐 펜션 컨디션이 세 명이서 6만 9천 원짜리 펜션을 잡았는데 사실 제가 안 보고 그냥 골랐어요. 그냥 어차피 남자들끼리 가는 거고 사실 막 숙소를 막 컨디션을 따지고 막 이러진 않으니까 둘째 날 펜션을 갔는데 진짜 어떤 느낌이었냐면 약간 낚싯배 안에서 생활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어업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보통 배에서 자는 것 같이 펜션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딱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와 이거 좀 당황했는데 근데 생각보다 뭐 피곤하니까 막 그런 게 이렇게 따뜻해지진 않더라고요. 근데 좀 약간 이제 웃겼던 거는 도착을 해서 이제 둘째 날에 치킨을 먹으려고 치킨을 시켜놓고 딱 깔아놨어요. 딱 앉아서 먹으려고 그러는데 천장에서 뭐가 이렇게 슉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거미가 슉 이렇게 내려오더라고. 보면서 야 진짜 낭만 대박이다. 셋이서 보면서 막 엄청 웃으면서 막 야 이게 진짜 낭만이다. 막 약간 요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진짜 낭만이었다. 낭만 그 자체였고 셋째 날 아침에는 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와가지고 그냥 이마트 가서 우비 사가지고 우비 입고 걷는데 그것도 좋았고 음, 그리고 이게 조금 돌아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일부러 빠른 길보다 이게 좀 조용한 길로 가보자 해서 시골길 따라서 가는 경우도 있었고 뭐 가다가 자전거 타시는 분도 한번 만나서 그분도 막 이제 길을 물어보시길래 길 알려드렸더니 뭐 이제 자기는 어디 가려고 한다 그래서 막 좀 도란도란 얘기를 좀 하다가 뭐 조심히 가세요 길 알려드리고 또 이제 뭐 가고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네, 뭐 그랬습니다. 뭐 그리고 그냥 앉았어요. 아무데나 그냥 쉴 때 시간 되면 그냥 아무데나 앉아서 바닥에도 앉아서 그냥 쉬고 약간 이랬기 때문에 좀 일반 이렇게 좀 그렇게 와일드한 감성을 가지시 않으신 분들은 조금 어, 좀 터프할 수 있다,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옹신님 혼자도 걸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나요? 하는데 혼자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해보니까 위험하기도 위험하고 좀 얘기할 상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시간도 좀 잘 안 가고 그래서 무조건 같이 갈 일행이 있게 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동행하게 된 멤버는 어떻게 골랐냐? 이제 그냥 주변에 이제 가고 싶은 사람을 좀 수소문해서 이제 가까운 사람 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같이 갔고 사실 멤버분들 중에는 광일이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런 거를. 그래서 광일이한테 안 그래도 야, 같이 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이랬는데 광일이가 지금 그 발 부상이 완전히 낫진 않아가지고 같이 갈 컨디션이 안 돼서 본인도 너무 아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광일이가 더 낫고 하면 멤버 그대로 한 번 더 가지 않을까 싶고 막 여러 군데 좋은 루트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강원도 쪽으로 아예 딱 타고 가가지고 강원도에서 걸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서울에서부터 포천까지 걸어가기 뭐 이런 거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거 정도는 좋을 것 같고요. 뭐 길 가다가 동물도 많이 봤죠. 뭐 말도 보고 소도 보고 뭐 고양이가 나무 타는 것도 보고 뭐 기차도 가는 것도 보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여튼 그래서 이제 걸어서 가평까지 70km를 가면서 좀 후기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제 하나 당부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어, 그러니까 좀 따라 웬만하면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좀 안전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위험하실 수 있어서 웬만하면 안 하셨으면 좋겠지만 그냥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좀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건 흔하지 않다. 그래서 만일 가실 거면 저는 너무너무 좋았기 때문에 가실 거면 준비를 좀 철저히 하셔서 철저히 하셔서 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이 잘 나가고 있나요, 지금? 잘 나가고 있군요. 여튼. 그래서 준비를 좀 철저히 하시고 반드시 밝은 시간에만 돌아다니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다음에 가게 되면 이제 뭐 근데 시간이 사실 많이 주어지질 않아서 이번에도 좀 무리해서 다녀왔으니까 일정을 하고 가서 다녀와서 또 일정을 했으니까 다음에 만약에 시간이 많이 있다면 뭐 제주도 둘레길 아예 270km더라고요. 그래서 한 뭐 2주 3주 잡고 걸어가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 뭐 진짜 뭐 아예 한 달을 쉰 다음에 뭐 부산까지 걸어가기 뭐 이런 정도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마 현실 가능성이 좀 없겠죠. 네, 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딱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재밌었고 이제 또 친구들이랑도 더 친해지는 것 같은 돼서 너무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음, 생각보다 후기라고 말씀드릴 게 많이 있지는 않네요. 이제 이게 영상이나 사진으로 보여드리지 않고서는 사실 설명도 안 되고 처음에 이제 딱 멤버들을 만났을 때 멤버들이 어땠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진짜 이 말밖에 안 나왔어요. 가보지 않고선 모른다. 딱 그냥 이 말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아 너무 재밌었어. 진짜 가보지 않고선 몰라 이걸 딱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값진 경험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질문 몇 가지만 받고 저는 마무리하도록 할 거고요. 이제 루트는 어떻게 찾았는지 궁금해요라고 하시는데 일단 루트를 짜는 거는 저는 이제 최종 목표를 딱 정했고요. 이제 한남동에서 가평역 몇 시 기차를 타겠다 목표를 잡고 그 사이에 어느 정도 스팟에서 숙소를 잡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숙소를 짰고요. 그래서 숙소까지 가는 거리만 계산을 해서 이제 가는 거였죠. 그리고 가능하다면 여성분들은 가능하시다면 동행님들 분들 이렇게 좀 여럿이서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가시게 된다면 그리고 가능하다면 뭐 남성분도 같이 이제 좀 이렇게 해서 가면 좀 더 안전이 보장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짐 싸는 팁은 백팩을 메고 이제 백팩을 제가 세 명이었는데 백팩을 두 명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거의 가방을 많이 안 맸어요. 친구가 계속 매겠다 그래가지고 짐을 좀 한 군데 합쳐가지고 이제 백팩으로 맸고 옷 같은 경우는 이제 첫날에 약간 그래도 좀 걷다 보면 더워지지 않을까 싶어서 되게 얇게 입었거든요. 그냥 여름 바지에 여름 긴 바지에 반팔 하나에 바람막이 하나 이렇게 입고 나왔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둘째 날 바로 낮에 다이소에 가서 다이소에서 그 내의 같은 거 있잖아요. 내복 같은 거 이제 그런 거 사서 입었더니 딱 맞았다. 뭐 필요하신 거는 뭐 모자 이게 햇빛 가리는 모자는 무조건 있어야 되고 뭐 선크림 이런 건 필수고 신발은 그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 편하신 신발을 신는 게 제일 좋습니다. 또 질문이 위험했던 순간은 저는 없었어요. 위험했던 순간은 없었고 다만 좀 당황했던 순간은 어, 가는데 이제 길이 끊겨 있어가지고 다시 돌아갔던 그런 거 아니면 이제 너무
깜깜했던 시골길로 들어갔는데 밤 11시 진짜 아예 너무 깜깜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뭐 무섭진 않았는데 그런 거 정도. 네. 모기나 벌레 안 물렸나요? 하는데 지금 날씨에 벌레가 많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건 있어요. 그 하나 팁을 드리자면 마스크를 좀 챙겨가시면 좋은 게 만약 답답하지 않으시다면 마스크를 챙겨가면 좋은 게 그 시골길에는 거미줄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가다 보면 계속 얼굴에 거미줄이 막 이렇게 붙어가지고 마스크를 쓰시면 좀 낫다. 네, 거미줄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모자를 내리시던지 있으면 좀 그런 정도 꿀팁 있을 것 같고 제일 많이 썼던 거는 다 많이 썼는데 다 많이 썼는데 둘째 날에 그 청평 가는 길에 한 1시간 반 정도 거리를 남겨놓고 편의점에서 먹었던 육개장 컵라면 그게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네. 지도를 계속 중간중간에 봐줘야 됩니다. 가다가 길을 잘 가고 있나 봐주셔야 되고 그리고 가보니까 그 자전거 길 따라가시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네. 최대한 차도 피해서 자전거 길을 따라서 가시는 게 제일 낫고요. 그리고 아마 이제 너무 무리하시기보다는 하다가 컨디션이 좀 안 좋다 하시면 좀 국비를 하시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될 것 같습니다. 회사 관계자분들 반응은 어땠냐? 이제 간다고 했을 때 걱정을 많이 하셨죠. 왜냐면 저희가 또 뒤에도 일정이 많고 스케줄도 많고 또 좀 있으면 해외도 나가고 하니까 다치지 말아라 제발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다행히 잘 다녀왔고 뭐 중간중간에 계속 보고도 드렸습니다. 뭐 숙소 도착했습니다. 뭐 이렇게 잘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살 안 빠지셨나요? 하는데 계속 먹었어요. 그래서 살이 안 빠졌어요. 똑같던데요, 그냥. 밥도 계속 먹고 중간중간에 캐러멜도 계속 하나씩 까먹고 가다가 에너지바도 먹고 막 이래가지고 그랬고 가다가 알아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사람 많은 데서는 마스크를 쓰고 다녔고 그리고 제가 뭐 알아볼 수 있을 만한 몰골도 사실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네. 진짜 그냥 막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아마 알아보시지도 못하지 않으셨을까 싶은 생각. 경비는 어느 정도 나왔나요? 경비는 총 다 해서 식대랑 숙소랑 다 해서 2박 3일 3명 다 그냥 다 제가 냈는데 웬만하면 간식이랑 뭐 우비랑 이런 거 다 사서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기차표가 3명이 15,000원 정도였고 뭐 첫날 찜질방도 3명에서 3만 원 좀 넘었던 것 같고 그리고 뭐 펜션도 한 7만 원대였으니까 그 나머지는 식대 좀 들었고 간식거리 한 30만 원 정도? 네, 2박 3일 3명 30만 원이면 사실 뭐 그렇게 많이 안 나온 거죠. 3일 한 건데. 네, 그래서 돈이 들 일은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돈은 많이 들 일 없습니다. 화장실은 어떻게 갔나요? 화장실 뭐 그냥 가다가 식당이나 뭐 상가 그냥 가가지고 가다가 뭐 급하면은 죄송한데 화장실 좀 쓸 수 있을까요? 화장실 쓰고 뭐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한강을 따라서 가면 자전거 길을 따라서 가면 중간중간에 계속 화장실이 나와요. 가다가 보면. 그래서 뭐 그거는 크게 문제는 없었다. 네, 또 그리고 질문 한 3개 정도만 더 받고 네, 후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학 동안 중학생들도 다녀오기 괜찮을까요? 라고 하시네요. 어, 사실 저는 어릴 때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았어요. 뭐 중학생들이랑 뭐 초등학교 때 뭐 병영 캠프도 갔었고 할 정도로 뭐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능할 것 같고 괜찮다고 이제 생각은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좀 안전이 보장되어 있지는 않다 보니까 좀 이렇게 부모님이나 좀 선생님이나 좀 이런 분들이랑 상의를 충분히 하시고 이렇게 좀 가능하면 보호자가 동행을 하던지 아니면 좀 진짜 철저하게 계획을 짜던지 아니면 루트를 좀 안전한 길 위주로 좀 준비를 하시면 뭐 좋은 추억은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대신에 꼭
성인 보호자나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과 상의를 충분히 하시고 어떤 숙소에서 어떻게 잘 건지, 얼마나 갈 건지 뭐 이런 것들을 반드시 잘 확립을 해놓은 상태로 출발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가실 거라면, 네, 가실 거라면. 기억에 남았던 곳이 있나요? 와, 다 기억에 남아요. 다 기억에 남. 진짜 갈 때마다 와, 우리나라 이런 데가 있구나. 막 신기한 것도 진짜 많고, 엄청 많은데 뭐딱 하나 꼽자면 터널 같은 데가 의외로 많은데 터널이 안에 막 무지개로 이렇게 조명이 들어오는 데도 있고, 뭐 되게 신기한 터널들이 진짜 많았고, 그리고 이제 시골길 따라서 이제 뭐 가는 그런 분위기도 너무 좋았고, 안개가 이렇게 딱 껴있는 그 시골길 걷는 느낌도 너무 좋았고, 어, 그냥 다 너무 너무 다 기억이 나요. 네, 그런 거 다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니면은 그런 막 국토대장정을 전문으로 하는 뭐 그런 단체 같은 게 있지 않을까요? 그런 거를 좀 알아보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가다가 그 그냥 길 따라서 가다가 시골길에 그냥 밤에 한 저녁 8시 9시쯤에 얻어져가지고 가다가 그냥 쉬는 시간에 그냥 풀밭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누워서 별 노래 틀어놓고 별 보면서 누워있는데 셋이서 누워있는데 그런 것도 너무 좋았고 좋았습니다. 언제 가장 지치나요? 하는데 대체로 딱 그 도착하기 한두 시간 전쯤이 제일 힘들어요. 그때는 이제 도착을 할 거라는 그런 이제 어떤 마음이 딱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때가 제일 힘들었다 생각을 합니다. 국토 대장정을 하게 된 계기가 뭔가요? 라고 하시는데 올해 초에 제가 이제 올해 버킷리스트는 걷기 2박 3일 정도 걷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그때부터 이제 해보고 싶다. 이것도 이제 팬분들이랑도 이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약속을 지켜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음, 그래서 시작이 됐죠. 그렇게 버킷리스트가 시작이 돼서 이제 뭐 하게 됐고 셀카봉은 안 가져갔어요. 그냥 타이머 눌러놓고 찍었고 뭐 셀카봉은 따로 안 챙겼습니다. 짐을 줄이기 위해서. 등산이랑 비교하면 어때요? 하는데 등산을 제가 막 그렇게 많이 해본 편은 아니라 등산을 많이 해본 편은 아닌데 등산은 좀 제 얕은 경험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더 힘들죠. 등산이 힘 자체는 더 많이 들어요. 올라가는 거니까 올라가고 내려가고 막 힘이 많이 드는데 대신에 짧아 시간이 막 이렇게 뭐 하루 막 그렇다고 3일 동안 등산을 하고 이런 경우는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 좀 짧다 보니까 등산은 좀 이 오래 걷는 걸 좀 축약시켜서 약간 농축액을 마시는 느낌이라고 보면 되고 제 생각엔 걷는 거는 그거를 좀 풀어서 3일 동안 천천히 고통을 받는 네,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둘 다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등산과 이런 걷기가 따로따로 좀 매력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버킷리스트가 더 있나요? 하시는데 사실 이거 말고는 버킷리스트는 없어요. 올해 버킷리스트가 딱 이거였기 때문에 더 이상 버킷리스트는 없고 이제 뭐 내년 되면 또 내년에 또 내년의 계획을 세워야겠죠. 애초에 저는 그냥 버킷리스트라는 거를 막 그렇게까지 짜는 편은 아닌데 그냥 한 해에 한 개, 1년에 한 개, 딱 한 개, 그 정도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하고, 근데 인생에서의 버킷리스트를 뭐 굳이 꼽자면 안 해도 상관은 없는데 해보고 싶은 거, 뭐 이제 스위스 같은데 가보기, 알프스 같은데 눈 내리는 마을 가보기, 뭐 아니면 오로라 보기,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이제 중국이 맞나요? 정확히 지역은 모르겠는데 네몽골이라는 이제 그 지역인데 그 몽골인가 봐요. 몽골에 는 밤에 별이 진짜 잘 보인대요. 제 친구가 다녀왔는데 엄청 별이 많다 이래서 그런 데 가서 별도 한번 봐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어, 살면서의 버킷리스트는 뭐 그런 정도지 않을까요? 뭐 그런 거. 네.
세 명이서 가는데 조금의 투닥거림도 없었나요?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싸울 일이 없었어요. 오히려 너무 재밌었고 그냥 계속 친해지고 그리고 친구들의 성격이 좋아가지고 팬들이랑 같이 가는 건 어떠신 것 같냐 하시는데 어 같이 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뭐 같이 갈 수도 있죠. 같이 갈 수도 있는데 같이 가게 되면은 글쎄요 이게 상상이 잘 안 되는데 뭐 가능하다면 같이 가는 것도 재미는 있을 것 같아요. 뭐 가능하다면 근데 뭐 글쎄요 상상이 잘 안 되네요. 어떤 느낌인지. 혼자 갈 수 있을까요? 하시는데 혼자 가지 마세요. 저는 비추합니다. 혼자 가시는 건 위험하고 힘들어요. 더 힘들고 그리고 이제 유혹을 이기기도 쉽지 않아요. 그냥 가다가 막 버스 정류장 같은 거 보면 버스 타고 싶고 막 이런 것도 많고 시간도 잘 안 가고 그러니까 무조건 일행 가실 거라면 혼자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게 낫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안전이 보장이 안 되니까요. 혼자 가시지 마세요. 네. 5박 6일을 100km 목표로 가는데 할 수 있을까요? 5박 6일이면은 하루에 한 15km 이상씩을 6일 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15km면 한 5시간 정도, 5시간 반에서 6시간, 15km. 한 5시간 정도 잡으셔야겠네. 5시간 정도. 15km 6일.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5박 6일 100km 가능할 것 같은데, 가능할 것 같은데, 음,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평소에 어느 정도 운동을 하셨는지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5박 6일로 100km를 짜시면 15km씩 6일 가면 90km잖아. 그럼 16박 6일 96, 16km씩 6일. 16km씩 한 4시간, 5시간. 안 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면. 네. 뭐 조금 무리를 하시면 가능한 정도의 수준일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국도지장정이 인생에서 좋은 추억으로 남았나요? 하시는데 너무 좋은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88.6km를 4일 만에 가셨다. 이 속도로면 3일 컷 가능할까요? 88.6km를 4일에 가신 거면 하루에 22km를 가신 거네요. 22km를 가신 거면 3일이면 66km 정도 가신 거니까 조금 더 스퍼트를 내시면 70km 정도 3일에 가실 수 있겠네요. 가실 수 있는데 그 정도면 굉장히 좀 준수한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6시간 정도 걷는 게 이렇게 그 6시간을 가는 동안은 힘들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시간도 잘 가고 근데 이제 그게 점점 누적이 되니까 다음 날로 넘어갈수록 계속 그게 피로가 누적이 되거든요. 그거를 잘 관리를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전거로 가실 생각은 있나요? 하시는데 자전거는 제가 그렇게까지 좋아하지 않아요. 탈 줄도 알고 자전거를 타는 건 좋아하는데 장거리를 가는 걸 좋아하진 않는 게 엉덩이가 일단 너무 아프고 어, 자전거는 저는 별로 그렇게 뭐 흥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물집은 안 생겼어요. 네, 물집은 전혀 안 생겼고 그 같이 간 친구 한 명이 물집 생겨서 좀 고생을 하긴 했습니다. 행군이 더 힘든가요? 이게 더 힘든가요? 하시는데 이제 행군 하실 때는 저는 이제 10년 전이었으니까 그때 제가 20살 때였을 거예요 아마. 그때 일찍 갔으니까
냉구는 일단은 좀 느낌이 다른 게 뭐 시간이 지나서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그 15km 한 번을 가고 30km를 한 번 가고 40km를 한 번 갑니다. 하루에. 그러니까 뭐 이제 그 15km 행군하는 날이 있고 30km 행군하는 날이 있고 뭐 다 다른데 군장을 메고 가고 군장 무게가 한 진짜 FM대로 다 싸면 한 20kg 정도 나가고 거기에 총이 한 3kg 정도 되나? 총을 또 메고 거기에 이제 탄띠라고 탄띠를 차고 방탄헬멧을 쓰고 이제 뭐 그러고 이제 가니까 일단 엄청 무겁죠. 그래서 행군은 어떤 느낌이냐면 정확히 기억이 나는 게 딱 군장을 싸요. 군장에 뭐 별게 별게 다 들어갑니다. 그 매뉴얼이 있어요. 뭐 야전삽도 넣어야 되고 모포 겨울에는 모포 여름에는 그뭐 다른 이불 같은 거 넣고 뭐 안에 뭐 반압도 넣어야 되고 수통도 넣어야 되고 뭐 뭐가 많이 들어가요. 딱 넣고 군장 싸개로 딱 군장을 싼 다음에 딱 매서 이제 일어나야지 하고 딱 평상에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안 일어나죠. 너무 무거워. 그래서 막 일어나요. 일어나면 못 움직이겠어. 몸을 이렇게 돌릴 수가 없어요. 이제 무거우니까 총을 딱 메고 이렇게 딱 총에 팔을 딱 이렇게 걸치고 있으면 이거를 메고 40km를 간다고?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일단 뭐 출발하니까 이제 딱 나가서 연명장에 딱 줄을 서서 딱 줄을 서 있으면 다들 못 움직여 다 이러고 무거우니까 막 몸도 막 뚱뚱해져가지고 막 이렇게 못 움직여 다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40km를 한 15시간 정도 걸려서 이제 갔는데 어 그때는 좀 어렵고 그리고 이제 엄청 다 같이 가잖아요. 뭐 몇백 명이서 가니까 어 힘들기는 진짜 힘들었어. 그거 진짜 힘들었는데 음, 좀 느낌이 다른 것 같아. 지금 했던 거랑 지금은 나이가 또 많이 있고 관절도 저도 이제 좀 어느 정도 좀 살짝 옛날보다는 좀 뻑뻑해지고 했으니까 많이 힘들죠. 느낌이 좀 다르다. 그 행군은 좀 고난의 느낌이면 부르장정이 했던 거는 좀 약간 보람의 느낌이 가깝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 근데 대신에 더 뭔가 좀 임팩트가 있는 건 행군 때가 성취감은 더 있어요. 네, 성취감은 있고 그리고 행군은 이제 음식도 잘 안 주니까 가다가 중간에 한번 제가 살면서 인생을 30년 살면서 가장 맛있게 먹었던 음식이 40km 행군 하다가 중간에 먹었던 그 단팥빵이랑 마스타라는 음료수 먹었는데 그게 제가 살면서 먹었던 음식 중에 가장 맛있었습니다. 뭐 그럴 정도로 좀 장르가 다르다. 네. 가평까지 간 이유가 궁금하다. 뭐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해보고 싶었다. 뭐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해보고 싶었다. 가평을 최종 목적지로 설정한 이유가 궁금하신 거였군요. 아, 그 이유, 목표를 설정한 이유는 어, 그러니까 그냥 그런 산길이 있는 곳에 가고 싶었어요. 이게 좀 한남동을 기준 회사에서 한남동을 기준으로 왼쪽은 이제 바다가 있지만 너무 도심지고 딱 지나가면 다 이제 뭐 광진구부터 해가지고 뭐 이제 뭐 부천, 인천 뭐 이런 쪽 아니면 뭐 일산, 파주 이런 쪽인데 그런 쪽은 좀 너무 한강과 도시의 느낌이 있고 위쪽을 또 보자니 위쪽은 또 너무 길이 잘 안 돼 있어요. 포천이나 뭐 이제 뭐 철원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쪽은 또 너무 그렇고 아래쪽으로 가자니 아래쪽도 뭔가 너무 한강이고 이제 그쪽은 아예 이제 완전 도시를 그냥 뚫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오른쪽을 보니까 이쪽은 자전거 길도 있고 약간 산으로 갈 수 있겠네 싶어서 네,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잔 시간 얼마씩 잤냐? 첫날 한 6시간, 둘째 날 한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한 6시간 정도씩 잤습니다. 잠이 잘 오나요? 찝찝할 텐데 하시는데 그냥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진짜 씻고 그냥 누우면 바로 잡니다. 그냥 뭐 힘들어가지고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자, 그러면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뭐 여러분들께 뭐 정보는 많이 드린 것 같고 이제 결론을 좀 내자면
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유익했고 너무 재밌었고 또 가고 싶을 정도로 나중에 또 가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행복했고 성취감도 있었다. 어,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좀 안전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 때문에 쉽게 따라하진 않으셨으면 좋겠다. 만약에 따라 하시려면 동행인을 반드시 구하고 좀 안전한 루트로 밝은 시간에 다니시면서 좀 이렇게 계획을 잘 짜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힘드니까 저와 똑같은 속도로 70km를 3일에 가는 것으로 짜는 건 좀 많이 무리가 있고 그냥 제 기준, 제 생각에 그냥 평범한 20대, 30대 정도 여성분들 그러니까 그냥 일상생활을 직장생활이나 어떤 뭐 알바나 이런 일상생활을 하시는 분들 기준으로는 하루에 한 15km 정도씩 가는 걸 짜면 굉장히 난이도가 낮다. 15km 정도면 이제 그냥 약간 조금 라이트하게 갈 수 있을 정도. 근데 하루에 이제 20km가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조금 이제 그때부터는 좀 마음의 준비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생각을 하고요. 그 정도로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10대 분들도 관심이 많다고 하시니까 10대 분들은 반드시 보호자와 성인분들의 철저한 어떤 그런 컨펌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획을 짜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다음 기회에 또 뭐 좋은 뭐 기회가 있으면 한 번 더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또 내일 새벽에 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만 퇴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쨌든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쿠르 대장정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면 한번 외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